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흡수하기 위한 대외적인 노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산 게임으로 인해 한복 논란이 일어났고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한복을 스스럼 없이 등장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런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K-팝 같은 현대 문화에도 욕심을 드러내며 한국의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모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파워 차이와 같다며 그 기원이 중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무엇이고 그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광주에 소재한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발간한 책과 박재린, 백두현, 조숙정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이 김치와 중국의 파워 차이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김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김치는 무엇일까요? 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채소절임 음식입니다. 이것을 저채류라고도 부르는데 이 대표적인 저채류 음식으로는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츠케모노, 서양의 피클이 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추와 물을 주 재료로 해서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부재료를 버무려 만들고 또 저장하고 익히고 담고 삭히는 등 숙성과 저장 여부에 따라 종류와 범주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저장성 음식으로 김치뿐만 아니라 장아찌와 젓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임원입니다. 대부분의 채소 절임 음식은 염도를 높여서 오래 저장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너무 쉬워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원 리즈치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를 묻혀서 바로 그릇에 올리는데 이것은 김치가 아닙니다. 반면에 김치는 염도를 낮춰서 발효시키는 젖산 발효 음식입니다. 배추나 물을 먼저 소금이나 젓갈 같은 침체원에 담그고 다음에 파, 마늘, 생강, 부추, 갓 등의 양념으로 다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차 발효가 김치가 지니는 유일무이한 특징이자 독창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김치의 독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김치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 김치의 역사를 어원과 그리고 제조사적 영역의 두 관점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원을 살펴보면 지금의 김치를 가리키는 한자어 침체가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딤체라는 표현이 지금의 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김치 냉장고 브랜드 딤체를 들어보셨나요? 이 딤체라는 표현은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의 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글은 없고 한자만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이 한자어 침체를 딤체라고 읽었고 16세기가 되어서 지식인과 학자들이 한자를 읽는 방법을 정하게 되면서 똑같은 한자어 이 침체를 팀체라고 읽게 된 것입니다. 이 팀체는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를 통해 현재 침체로 바뀌면서 현재 제수용 음식의 김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고 딤체는 서민들 사이에서 계속 사용되면서 딤체, 짐체, 짐치, 짐치의 교정 과정을 거쳐 1936년 이 표준어 사정 때 이 김치가 채택되었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어원으로는 디희가 있는데 15세기 문헌 두시 언해라는 책에 처음 등장하였고 이것이 디희, 디, 지희, 지, 지의 교정 과정을 거친 후 지는 현재 지역 방언이나 이 김치 관련 명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치의 어원인 한자어 침체와 고유어 디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자인 백두현은 2012년에 쓰인 강용중의 논문을 재확인하고 실제로 중국 고문헌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 중국에서 이 침이라는 한자를 김치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희는 이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거가 없이 억측을 하기보다는 고유어 그 자체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치의 제조사적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치의 기원과 관련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전파되었다는 중국 전파론,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한반도 역전파론, 그리고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자생론입니다. 하지만 이 세 주장에는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국 전파론에 의하면 중국은
그 시초가 기원전 10세기 시경이라는 책에 처음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저라는 한자는 지금의 김치와는 달리 단순히 오이를 절여 만든 형태를 지칭한 것입니다. 또 이 저라는 같은 한자를 두고 중국 후한 때에서는 원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막는 일반적인 저장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김치는 무엇인가요? 다른 채소 절임 음식과는 다르게 2차 발효, 이 젖산 발효라는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형태도 의미도 다른 것을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역전파론과 자생론이 등장했지만 아직은 그 문화적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근거도 부족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치의 기원은 전혀 알 수 없을까요? 이 김치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김치를 통해 알 수 있는 한반도의 발효 문화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삼국지 위서에는 고구려인들이 발효식품 제조에 능했다는 정보가 담겨있고 일본 나라시대 평성공터에서 발굴된 목간에서는 백제의 발효음식 제조 기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예기에 나온 통일신라 신문왕 때의 기록에도 장, 메주, 젓갈 같은 발효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젖체류를 직접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에 쓰인 이규보의 가포유경이고 자세한 제조 방법까지 파악이 가능한 기록은 조선시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치 제조법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금과 장으로 김치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식초와 술지개미로 만들기도 하고 석박지나 통배추 김치의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현재 우리가 김치 하면 떠오르는 모양은 빨간색 고춧가루가 묻은 배추김치인데 학계에서는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기록에 따르면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으로 추측하고 있고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적어도 1800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치의 정의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김치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김치는 채소 절임 음식이며 두 번째로 이 김치가 다른 젖체류와 다른 점은 2차 가공을 한 젖산 발효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처럼 무더기로 배추를 통에 넣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탕처럼 때를 불려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치는 왜 우리나라 한민족의 대표 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누구나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고 이 김치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재료를 이용하여 더 싼 김치를 만들어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